단전 단수 조치가 소송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분들의 생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정정주입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집합건물에서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가시던 상인분들의 영업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시에 위치한 대형 패션 아울렛 형태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는데요. 해당 건물에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모든 점포가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었고, 의뢰인인 여러 상인분들께서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게다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까지 하게 됩니다. 전기와 물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상인분들께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단이 관리비 인상의 근거로 삼은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과연 유효한지였습니다. 패션 아울렛과 같은 집합 건물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일정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즉 의결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의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게 되면 그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떠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의결권자는 현재 그 점포를 등기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바로 구분 소유자입니다. 예전에 소유했던 사람, 이미 소유권을 넘긴 사람, 실제로는 영업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탁된 부동산의 의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176개의 점포가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시점부터 기존 점포 소유자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해당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의결권 역시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이미 소유권이 신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이전의 옛 점포 소유자들을 여전히 의결권자로 포함시켜 관리규약 개정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며 관리비 인상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한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점, 의결권자를 잘못 산정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단전 단수 조치가 소송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분들의 생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관리단의 단전 단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분들은 영업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사건은 관리단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조합이나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위법한 관리단 결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의결권 산정 및 의결권 행사 조치를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